한 달 정도 전에 영상 제목에 적극적으로 호감 표시하는 남자가 적어지는 이유 이런 영상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일반 남자들이 할 법한 과거들을 밟아가면서 왜 이런 남자들이 많은가를 여성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다행스럽게도 제 망상이 좀 공감을 꽤 얻은 영상인데 여자분들이 봤으면 해서 올렸던 건데 의외로 남청자분들이 엽떡 내 인생 사찰했냐부터 남자들이 더 신났더라고. 혹시 못 보신 분들 있으면 여기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시간 나시면 보시고요. 아무튼 그래 뭐 남자 상황은 그렇다 쳐. 괜찮으신 여성분들 중에 솔로이신 분들 꽤 있잖아요. 20대 후반 이상부터 남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 개념 없다고 생각되는 욕심 많은 여자들 다 뭐 참교육 당하고 이런 거 많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여자 제외하더라도 알고 보니 진짜 남자 벗겨먹을 생각도 없는데 개념도 있는 여잔데 그리고 심지어 여자는 결혼 기준 남자보다 조금 더 급해야 되는 게 사실인데 왜 그런 걸 알면서도 깐깐하게 남자를 계속 따지지 하는 감성으로 여자를 볼 때 생각하시는 남자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러면서 서로도 골이 쌓이고 그러다 보면 남자 여자 둘 다 딱히 나쁜 마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서로 원하는 사람 잘 안 꼬셔지니까 욕심과 기준만 높은 남자 여자들 이러면서 서로 이제 눈을 붉히고 있는 것 같단 말이죠. 물론 진짜 개념 없는 게 주제 파악 못하는 재고 따지는 여성분들 있지만 누차 말하지만 없다고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런 여성분이 아니더라도 남자 보는 기준이 깐깐해질 수밖에 없는 이 지경에 이르는 여자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사견입니다. 조금만 혐오를 걷어내고 그 여자분들이 왜 이렇게 나쁜 여자들은 아닌데 왜 깐깐해졌는가를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나를 좀 훑어보면 우리가 좀 인류애를 좀 품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가상의 여자분을 예시로 들 건데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반적인 인성 괜찮은 것 같고 눈은 까다로워진 여자가 이런 삶을 살았다는 아닙니다. 그냥 재미로 엽떡이 거쳐오고 듣고 보고 했던 여성분들을 토대로 추론과 망상을 90% 섞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과몰입 금지. 내 이름은 연미숙이야. 솔직히 좀 예쁘장해. 대학교 들어갔더니 신입생 환영회 하는데 남자들이 나한테 엄청 호의적이야. 선배들이 막 우리 미숙이 막 챙겨주고 동기들도 막 뿌리가 남이가 하면서 막 즐거운 캠퍼스 라이프로가 두근두근 거리거든요. 그렇게 학교 생활하는데 어느덧 한 4명 정도 팸이 형성돼. 비율도 맞아. 나 포함 여자 둘 남자 둘 이렇게 주위에서 야 너희들 사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 아니거든. 뭐 동갑이고 친구인데 뭔 애인이야. 그냥 옆에 춘식이라는 동기 남자애랑 좀 친하긴 한데 말도 잘 통하고 얘는 남자는 아니고 그냥 친구. 너하고는 빨가벗고도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서로 드립도 칠 정도였단 말이야. 난 사실 마음에 들어하는 남자가 있어. 이제 막 군대도 다녀오고 23살 정도 된 복학한 은우 오빠한테 관심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 자주 몰려다니는 4명 팸한테도 막 말하고 다녀. 야 은우 오빠 너무 멋있어. 이 오빠 나한테 오늘 인사했다. 걔 주접을 떨고 있는데 춘식이 이 새끼가 그 은우 형이 너 같은 여자를 왜 만남? 이 새끼 계속 시비를 털어. 한 번씩 선배들이랑 술자리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존나 예쁘게 해서 가거든? 그 은우 오빠한테 안녕하세요 오빠 뭐 이런데 나 예쁘게 하고 인사했으니까 말 걸어주고 우리 연락도 하고 약속도 잡히겠지 하고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시작해. 은우 오빠가 그래 미숙이 야 너 뭐 학교생활 잘하고 있지? 은우 오빠가 내 이름을 불러주네. 빵댕이 속으로 흔들고 있거든. 이렇게 다정한 얼굴로 날 바라보니까 근데 갑자기 저쪽 테이블에서 은우 오빠 여기 저 술 좀 따라주세요. 알았어. 미숙아 재밌게 놀아? 나보다 한 살 많은 웬 팍스 한 마리가 존나 해방을 나. 같은 여자니까 알거든. 저거 100방 무조건 은호 오빠한테 관심 있는 거야. 갑자기 막 야마가 돌기 시작해. 근데 저 팍스는 저렇게 싸게 굴면 은호 오빠가 저런 여자를 좋아할 리가 없어. 우리 은호 오빠 저런 쌈마이 여우짓에 절대 안 넘어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거든. 나 정도 조심해야지. 나 꽤 예쁘니까. 주변에서 예쁘다는 소리도 듣고 실제로 또 꽤 예쁘장하니까 나처럼 조신하고 좀 교양 있어 보이는 그런 여자를 좋아할 것이다. 언젠가 나한테 기회가 올 것이다 생각은 하거든. 한 달 정도 지났어. 늘 모이는 또 춘식이와 친구들 그 4명 팸 모여서 소주 한잔 하고 있거든. 갑자기 야 한 잔해 마셔라 하는데 야 잠깐만 야 은호 오빠 연애하는가 본데? 뭐? 지랄하지 마 하고 딱 갑자기 술 다 깨가지고 은호 오빠 인스타 들어갔는데 그때 그 팍스련이랑 인생 내 거 찍고 앉아있는 거야. 전현이 우리 은호 오빠 볼에 뽀뽀를 쳐하고 있는 거야. 갑자기 술집 초상 분위기. 옆에 있던 친구들이 막 위로는 해주거든. 야 은호 오빠도 참 보는 눈이 없네. 야 뭐 저런 여자랑 사귀냐부터 온갖 듣기 좋은 말 해주긴 하는데 안 들려. 충격 그 자체야. 어떻게 저렇게 남자 밝히는 여우를 좋아할 수가 있지? 술맛 떨어져서 그렇게 막 집에 가고 있어요.
마침 옆에 있던 춘식이랑 항상 같은 방향이라 늘 같이 걸어가고 있거든. 야, 미수가, 춘식이가 불러세요. 나 사실 너한테 할 말 있다. 아, 기분도 안 좋은데. 아, 뭔데? 또 나 놀리려고 하는데 나 사실 너 좋아하고 있어. 나 어느 순간부터 너 여자로 보였어. 아니, 나 좋아한다고 이때까지 말 한 적도 없거든. 한 번도. 우리는 성별을 초월한 친구인 줄 알았단 말이야. 아니, 그럼 그때 나한테 너랑 빨가벗고 샤워도 할 수 있다고 친 게 드립이 아니라 진짜 빨가벗고 들어가고 싶다라는 뜻이란 걸 알게 된 순간 여자가 이제 머리가 어질어질하기 시작하거든. 맨날 남자하고 키스하는 거는 은우 오빠하고만 생각했거든. 춘식이가 고백하자마자 키스하는 상상을 해봤는데 못해. 이건 해선 될 게 아니야. 그리고 미숙이 입에서 나지막히 나오는 말. 난 너 좋은 친구인 줄 알았는데. 네가 이런 말해서 당황스럽다. 춘식이가 야, 다시 한번 생각해주면 안 되나 하는데 안 놔줘, 이 새끼가. 자기 진심이라고. 일단 알았다고, 고민해보겠다고 하니까 보내줘. 하루 지났거든. 아니나 다를까 생각해봤어? 카톡이 왔어. 안 되겠다 싶어서 장문 카톡으로 그럴싸하게 보냈거든. 결론은 우리 좋은 친구로 지냈으면 해, 이거야. 아, 이 4명 팸도 슬슬 관계가 애매해져, 이것 때문에. 친구로 보자고 해서 난 친구로 될 줄 알았거든. 서서히 감정이 식어가면서 춘식이가 2차 고백 공격을 또 해버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눈물을 머금고 차단을 해. 그리고 얼추 배워요. 남사친이 친구로 본다고 해서 친구로 될 게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어렴풋이 받아들이기 시작해. 애매하게 친구 스탠스로 다른 이제 팸이랑도 형성되면서 남자들이랑 보내보는데 고백 공격이 한 달에 5번 이상 들어와. 다 어떻게 하나같이 다 키스 갈기기도 싫은 남자들이야. 은우 오빠같이 다정하고 성격 좋은 남자 원하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남자 만나는 보지하고, 비록 은우 오빠의 얼굴은 아니지만 나한테 잘해주면 억지로 막 손도 잡아보고 애프터도 해보고 술도 한잔 해보는데 결국 키스를 하고 손을 잡아야 한단 말이야. 나중에 모텔까지 가야 되잖아. 절대 못해. 존나 현타오거든. 무수한 남자들을 깐 다음에 은우 오빠 인스타 한번 슬 봐. 은우 오빠 존나 달달해. 옆에 있는 팍스 꼬라지 보기 싫어. 아, 나한테 왜 이런 남자 안 오냐고. 현타 오지게 오거든. 뭐 21살 뭐 22살 되고 나니까 남자애들 이제 뭐 또래들은 춘식이도 다 군대 갔어. 이렇게 대학교에서 1, 2년 더 보냈는데 갑자기 캠퍼스 걸어가고 있는데 야, 너 미숙이 아니야? 저기 캠퍼스에서 농구하다가 땀 흘린 채로 피부가 좀 까무잡잡하게 어떤 남자애가 말을 거는 거야. 그때 과 술자리에 은우 오빠한테 가려서 좀 안 보였는데 민식이 오빠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야. 예전에는 온리 은우 오빠였는데 지금은 은우 오빠 이미 물 건너갔잖아. 그래서 지금 보니 이 민식이 오빠 떡대도 있고 운동도 하고 땀 흘리고 하는 모습이 왠지 내가 말이 안 나와. 나 이런 스타일 좋아했나? 민식이 오빠가 되게 날 편하게 해주는 거야. 그러다가 막 학식에서 밥도 같이 먹고 애프터도 하고 막 술도 한잔하고 이야기해보는데 이 오빠 취업 준비도 하고 있고 막 공부도 하고 있고 군대도 갔다 와서 그런지 막 되게 어른스러워. 헬스도 한대. 몸이 겁나 좋아. 은 오빠보다 못할 게 뭐야, 이 생각이 들어. 설레발 치고 있는 와중에 민식이 오빠가 고백까지 하네. 데스티니. 나 민식이 오빠랑 끝까지 갈라요. 그때부터 완전 요조숙녀가 돼버려. 오빠 뭐행 이러면서 그냥 찹쌀떡같이 붙어있으면서 케이크 만들어주고 막 수제 빼빼로 만들어주고 데이트 간다고 도시락 싸는데 엄마가 등짝 스매시 치면서 야, 이년아, 너 엄마 아빠한테 생전 그딴 거 안 해줬으면서 씨발 딸내미 키우면 뭐하냐 뭐 이딴 잔소리도 듣긴 하는데 알바노 민식이 오빠를 위해서라면 내가 이 정도도 못할까? 민식이 오빠가 너무 든든한 거야. 이 오빠와 함께면 난 내 몸을 다 맡겨도 될 것 같아. 공부도 하고 자기 미래 건설적이고 되게 건실할 것 같은 거야. 그 어린 나이에 결혼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봐. 물론 남친이 미수가 넌 나중에 뭐 할 거야? 하는데 공부는 하고 있는데 잘 몰라. 그냥 하고 있긴 해. 근데 오빠가 내 옆에 있어서 난 그냥 행복해 라고 내가 스윗하게 말하긴 하는데 왠지 모르게 이런 말 할 때마다 민식이 오빠가 뭔가 고민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이런 건 나한테는 사소한 문제야. 나는 민식이 오빠한테 모든 걸 올인했는데 이 상태로 다른 남자들이 나한테 했던 것처럼 나한테 잘해주고 애정 표현해주면 모든 게 완벽한 남자야. 하고 있는데 민식이 오빠가 나를 좋아하는 게 맞나라는 의문이 들어. 아니, 다른 남자들은 알아서 카톡 째깍째깍하고 전화도 하려고 하고 나랑 연락 못해서 다 예인병인데 이 민식이 오빠는 나한테 좋다고 하고 고백도 했으면서 전화 이런 거 하기도 하는데 하다가 피곤하다고 하고 만나는 것도 뭐 항상 뭐 내가 뭐 해야 되고 민식이 오빠는 미수가 나 지금 공부하고 가는 길인데 보자. 항상 나는 하는 김에 보는 존재인 거야. 몇 달 지나니까 슬슬 꼬아. 오빠는 나 안 사랑하지. 나 사랑받고 싶은데 너무 서운해 찡찡거리는데 민식이 오빠가 또 내 눈물에 약해. 그래서 그럴 때마다 안도감이 들긴 하거든. 사랑받고 있구나. 그렇게 1년, 2년 지났는데 이 오빠가 바쁜 건 알겠어. 근데 점점 뭔가 나한테 싸늘해지고 만나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 보면 많이 보는 거야. 그리고 한 번씩 학교 지나가다가 다른 팍스들이랑 그냥 인사하는 꼬라지만 봐도 뭐가 좋다고 실실 쪼개고 있지? 오만 생각이 다 들어.
그리고 오빠한테 또 불만을 얘기해. 오빠 나 서운해. 오빠 걔랑 왜 그렇게 웃으면서 인사했어? 이렇게 하는데 미수가 우리 헤어지자. 갑자기 좆됐다 싶어서 매달리거든? 이 오빠가 예전이랑 달라. 존나 매몰차. 예전에는 좀 울면 토닥여주고 안아주고 했거든? 근데 이제 진짜 뭔가 나한테 남남대하듯이 이 민식이 오빠가 날 거부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해. 내가 매달렸지만 민식이 오빠가 날 깠어. 친구 불러서 막 소주 2병 막 병나발로 물고 노래방 가서 지우개로 막 민식이 오빠를 지울 수 있다고 막 이런 거 부르고 총 맞은 것처럼 이거 안 부르면 또 섭섭하긴 하거든. 한 달 정도 페인으로 살아. 민식이 오빠 인스타 들어가 보고 하는데 만나는 여자는 없어 보이는데 친구랑 포차 간 거 막 이렇게 찍고 막 어디 친구끼리 남자들끼리 여행하고 막 축구하고 그런 거 올리는데 이 새끼 나 없어도 존나 행복한 것 같아서 왠지 개꼽기 시작해. 나쁜 새끼 하면서 카톡 전화해보는데 어차피 받지도 않아. 인스타도 나 차단한 것 같아. 시간이 지나면서 민식이 오빠도 점점 잊어지면서 나이 먹으면서 20대 중반 후반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하거든. 나 예쁘장하잖아. 그저 그런 남자들 고백 막 들어오는데 은우 오빠까지도 안 바라고 민식이 오빠 정도로 눈 낮춘 거거든. 근데 다 민식이 오빠 미치야. 피지컬 좋고 열심히 사는 오빠가 나한테 디폴트란 말이야. 난 그런 남자한테 끌린다고. 근데 나한테만 잘해주는 그 옵션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데 그런 남자가 없는 거야. 술자리도 나가고 헌팅포차 막 가보기도 하는데 남자들이 줄은 많이 서. 승에 안 차. 외모 괜찮고 반듯해서 만나봐도 그냥 야스에 미친 새끼거나 아니면 나한테 매달리고 쥐뿔도 모았고 내가 인생의 전부라느니 뭘 처음 본 순간부터 난 모든 걸 다 바치겠다 이런 예병만 떠는 이제 알아가기도 귀찮은 남자들밖에 안 꼬여. 그리고 잠깐 몇 주, 한두 달 연애하고 헤어지고를 반복합니다. 중간에 좀 더 민식이 오빠처럼 괜찮은 남자가 있는 사람도 있고 내 인생에 허수의 연애가 되게 많아져. 민식이 오빠 정도 제외하고 나머지 다 연애 아니야. 그래서 보통 소개팅에서 연애 몇 번 해봤어요 하면 아 저 그냥 연애 2번 해봤어요. 구라 아닌 합법으로 드립 쌉 가능이거든. 나이도 먹고 취업도 하면서 중간중간 연애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민식이 오빠 때 배운 게 있다면 애정 갈구 심하게 안 해야겠다. 내일 하면서 매달리지 말자. 내 인생 확실히 살아야겠다. 뭐 이 정도는 학습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여자가. 보통 남자들이 그리고 먼저 적극적으로 잘해줘요. 민식이 오빠가 이상했던 거지. 이게 여자마다 다르긴 한데 이렇게 거쳐가면서 애정결핍 심한 남자, 여사친 관계 존나 애매한 남자부터 가정사가 안 좋은 남자부터 별의 별남자를 다 겪어. 아니 나 처음에 그 민식이 오빠 정도면 되는데 왜 가면 갈수록 씨발 똥차만 오는 거지 이 생각이 들거든. 그리고 슬슬 남자에 대한 환상이 없어져. 그때 민식이 오빠 정도 만났던 게 그냥 운이 존나 좋았던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 좋은 남자한테 기대서 사는 건 말이 안 된다. 바라면 안 되겠다. 내가 내 관리하고 내 커리어 잘 관리해서 일단 내 인생 열심히 살자. 이런 개념이 확실히 쌓입니다. 사회화도 잘 되고 누군가가 보면 예쁘장한 매너 좋은 커리어 우먼 같은 이미지로 씌워져 있을 겁니다. 주변에서 야 미수가 넌 왜 연애 안 하고 있어? 아 나도 몰라 남자가 없어. 아마 이런 대답을 하실 거예요. 대충 한 28살에서 뭐 한 31, 2살 사이 정도가 아닐까. 그리고 이때 괜찮은 남자분이랑 엮이면 첫인상 괜찮고 매너도 괜찮고 자기 인생 열심히 사는 것 같아. 맥주 한잔하면서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 이 정도면 간만에 마음에 드는 남자라서 내가 원래 안 이러는데 내가 먼저 카톡한다 하고 오늘 재밌었어요 또 기회 되면 봐요 라고 카톡 보냈어. 기회 있으면 보자고 했다. 나 진짜 원래 남자한테 이런 표현 잘 안 하는데 원래 남자가 먼저 재밌어요 라고 하는데 내가 먼저 했다. 네가 마음이 있으면 나한테 보자고 하겠지라고 했는데 남자 새끼가 카톡이 없네. 내가 저녁에 카톡 해볼까 고민은 해보는데 얼마나 나한테 관심이 없었으면 답장도 안 하냐. 이렇게 또 남자 한 명을 떠다보네. 근데 알고 보니 남자는 그냥 거치레로 다음에 또 봐요 하는 그런 건 줄 알았대. 사실 남자도 미숙이가 나쁘지 않았는데 서로 호감 표현을 못해서 어긋나는 일종의 촌극이 잘 일어나겠죠. 연애가 이런 걸 거쳐왔는데 좀 괜찮은데 연애가 힘든 여자분들이 이런 입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이런 좀 괜찮은 여자분들인데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인데 잘 삐끗대는 분들이 연애 경험이 있음에도 남자를 거쳐가면서 보는 눈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깐깐할 수도 있어. 누군가가 보기엔 딱 자기가 갖춘 만큼 바라는 여자들이 많거든요. 메타인지가 안 돼 있진 않을 거란 말이야. 사회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남자 자체의 입장에서 나도 이제 여자한테 막 그렇게 하는 거 지친다. 약간 남자만의 입장도 있어서 그런지 남자도 나이 먹으면 표현과 대시가 조심스러워지는 이런 거. 이런 상황에서 서로 호감이 어긋나거나 각자가 너무 생각이 많아지니까 이런 아쉬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꽤 많은 여성분들이 겪고 있는 고민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뭐 모든 여자가 이렇진 않겠죠, 당연히. 여자 일도 모르는 그냥 망상하는 남자의 피셜인데 뭐 얼마나 정확하겠습니까, 이게. 혹시 모르니까 지금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그 남자 과감하게 한번 보자고 해보는 거 어떨까요? 혹시 있다면. 좋은 남자 만나시길 바랄게요.
누구나 그렇겠지만 특히 남자분들 여자 만나기 졸라게 힘들죠? 근데 딱 이 타이밍에 외모 내승에 찬 여자랑 애프터 되고 한 2번 정도 만나고 답장도 잘 오는 것 같고 좋아. 막 빵실대고 있는데 뭔가 이유를 말해주지 않는데 잠수가 심할 때가 있고 그래서 포기하려고 하는데 연락 잘 될 때 또 기가 막히게 또 잘 되고 내가 좋아하는 거 티내고 사귀자고 대놓고 말하기까지 했는데 아직 잘 모르겠다 좀 더 봐야 될 것 같다 등 엽떡 이 새끼가 애프터 되면 분명히 가능성 있는 거라고 개 연병을 떨었는데 현실하고 많이 다르죠. 엽떡이 하라는 대로 했다가 이제 여자하고 시간만 날려먹는 그런 케이스가 빈번하게 일어날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삼자가 보면 딱 봐도 저 여자 어장이네 걸러도 될 듯 하는 보이는 패턴이 있지만 남자 당사자 입장에서는 저같이 평범한 사람처럼 내 기준의 외모 차는 예쁘장한 여자랑 엮이는 게 보통은 쉽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당사자는 몰라요. 물론 제가 남자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뭐 여미새 버스트 모드로 마음에 들면 다 갖다 박아 보는 남자분들은 이런 걱정이 좀 덜 할 겁니다. 왜냐면 여자 수량 자체가 많을 거기 때문에 사귀기 전까지. 근데 보통은 안 이러잖아. 내 말 안 듣잖아 보통은. 한 명 엮일까 말까니까. 그래서 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해서 이게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거든. 그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걸으면 손해는 아닐 여자 정도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남자 여러분들이 아리송할 때 멘탈을 살짝 잡아주는 매우 주관적인 헛소리 같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주고자 찍은 영상이기 때문에 적당히 걸러 들으시는 걸 적극 권장드립니다. 먼저 말한 케이스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어장치는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 없잖아요. 근데 이 어장에 대해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나 말고 다른 남자랑 만나는 거 기분 나빠. 이렇게 생각하면 배움이 없이 끝나. 이 어장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 첫 번째가 여자가 의도하고 있는 어장일 때 남자들이 되게 당하기 쉬운 패턴이거든요. 아무튼 여자가 나랑 연애 관계로 가지지 않으면 무조건 절대 여자가 당신을 어장에 눈독 들이고 있는 첫 번째 물고기가 아닌 거거든요. 이러면 거의 가능성이 없는 거야. 걸러야 합니다. 만약에 사귀어질 듯 분위기 애프터 하고 고백도 하고 했는데 안 됐다. 근데 또 연락은 잘 될 때가 있다. 안 될 때는 또 뒤지게 안 된다. 이 상황들이 본인들한테 느껴질 거란 얘기야. 이때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희망이 있지 않을까? 만나지기도 하고 연락될 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결과가 안 나오면 아닌 거야. 남자가 애프터 잡아보려고 할 때는 뭐 요즘 바쁘다 힘들다 이 야를 떨었다가 존나 뜬금없이 만나자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걸 보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갔더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죠. 남녀 이야기로 결국 끌고 가서 다시 연애 이야기로 몰고 가려고 하면 여자가 뭐라고 해? 아 오늘은 그런 얘기 안 하고 싶어. 이런 신호들은 절대 님은 세컨보다 훨씬 아래입니다. 자기가 눈독 들이고 있던 1등 물고기 오빠랑 잘 안 돼서 기분 나빠서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여자랑 잘해보려고 나왔잖아. 여자는 어떨 수 있냐면 음식 같은 거 자기랑 먹은 거 찍고 아니면 여러분들이랑 직접 셀카도 찍고 이런 여자들이 있거든. 이 여자가 나랑 추억을 남기려고 그러나 좋은 신호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게 어장이라면 1등 물고기 남자한테 질투심 유발하려고 찍는 거거든. 이렇게 하면 무조건 이거다가 아니고 이 뒤에 행동이 또 똑같이 나랑 연애로 발전 안 하고 생각해보겠다고 막 미루고 혹은 연락될 때 안 될 때 너무 갭이 심하면 이런 경우라는 거야. 남자에게 좋은 여자가 아니니 걸러라는 소리겠죠. 이 여자가 좋다, 이 여자가 무슨 쓰레기다, 이걸 지금 우리가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유일 수 있기 때문에 남자한테 그냥 해롭기 때문에 걸러라. 그냥 이 정도 감성으로만 봐주세요. 여자 너무 욕할 생각하지 말고. 근데 저도 알아요. 여자 좀 만나본 남자분들은 이런 여자 수법 다 알고 있고 이렇게 해봤자 1등 물고기 남자 못 꼬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20대 후반 이상 연애 좀 해본 남자에게는 안 통하죠. 뭐 아무튼 이건 여자 사정이고 아무튼 이런 여자한테는 더 붙어있는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더 해준다고 마음 안 바뀌어요. 할 만큼 하고 마음도 전했는데 여자가 안 받는다? 버리세요. 당장 바로. 그리고 이것만 얘기하면 여자들은 남자를 물고기로 보고 뭐 혐오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여자 욕할 거 없어. 아니면 그냥 피해가면 되는 거야. 뭐 여자는 어떠니 뭐니 이 댓글 달지 마 제발. 남자가 자처해서 들어가는 어장이 있거든요. 남자 본인이 착각해서 선톡하다가 여자가 좀 착해서 받아주는 걸 가능성이라고 오해했거나 혹은 여자가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해서 만나보고 이야기해보니 이야기해보다가 별로라고 생각해서 마음을 접어서 그냥 남자한테 말만 안 하고 있었는데 남자가 눈치 없게 모르는 그런 느낌? 이런 경우 연애 좀 해본 개념 있는 여자면 솔직하게 남자한테 인연이 아니다, 내 스타일 아니다 확 쳐내는 애들도 있어요. 앞 케이스의 어장녀보다는 훨씬 좋은 여자죠. 근데 걸러야 합니다. 나를 거절하는 여자는 다 걸러야 합니다. 안 걸으면 집착하게 되고 그 여자가 괴로워합니다.
진정 그걸 바라시는 거 아니죠? 좋아하는 마음이 반드시 내 옆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아는 지인으로라도 지내면 안 될까요? 되겠냐? 그거 그냥 각 보다가 빈틈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얘기잖아. 빈틈 없어. 여러분들 거절한 여자는 무인도에 님과 떨어져도 짝짓기 안 할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해. 개념이 있는 여자일지라도 나이가 어리거나 남자 경험이 별로 없는 여자는 남자와 친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많이 말했지만 얘네들 거절하면서 하는 멘트가 뭐예요? 너라는 좋은 친구를 잃는 게 너무 싫어. 좋은 사람을 잃는 게 싫다. 이런 드립을 치거든요. 남자들이 이 말에 약한 애들이 있어. 특히 모쏠에서 한 연애 한두 번 해본 남자들이 이 말에 약해져서 계속 연락을 이어가다가 시간만 다 날려먹어. 여자는 물론 진심일 수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남자가 아닐 뿐이지 인간적으로 괜찮고 유익한 인간관계라고 진심으로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남자 여러분들은 아니잖아. 볼 때마다 사귀고 싶다, 손잡고 싶다, 머릿속에 하루 종일 그 여자 보면서 그 생각할 건데 고백 두세 번 받게 될 거 뻔하잖아. 혹은 그 여자가 다른 남자랑 키가라고 있을 거 구경만 하게 되겠지. 남자한테 이득될 거 없는 여자라는 겁니다. 걸러야 돼. 그 여자가 아무리 좋은 여자라 할지라도 나한테 해롭습니다. 여자가 좋은 사람을 놓쳐서 슬프다, 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네,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여자는 아직 몰라요. 순진한 거야. 여러분이 한번 그 여자를 여자로 인지하잖아? 그럼 남사친 여사친 안 되는 거야. 근데 여자는 그게 가능하다고 믿는다니까. 순진한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나한테 해로우면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케이스를 정리하면 이 여자랑 연애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본인은 있는데 표현도 했는데 여자가 무슨 이유든 인성이 좋은 여자든 아니든 날 거부하면 걸으라는 소리입니다. 여자의 그 어떤 핑계와 여유를 들어줄 필요가 없다는 소리죠. 그거 들어준다고 나한테 콩고물 안 떨어집니다. 누군가가 보면 뭐 제가 좀 쓰레기 같아 보이는 분들이 있을 텐데 난 이럴 때는 좀 남자가 쓰레기 좀 돼도 된다고 생각해. 이게 쓰레기 행동이라고 생각도 안 하지만 야, 내 여자가 아니면 그 여자가 무슨 의미가 있어. 보내줘야지. 그리고 간혹 올라오는 채팅인데 다른 거 다 괜찮은데 여자 외모가 좀 걸립니다. 보통은 제가 걸러라고 하거든요. 이게 어려운 이유가 왠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자신에 대한 양심, 그리고 사실 이 여자가 나한테 잘해주고 성격도 괜찮아서 이걸 외모 이유로 쳐내는 내 자신이 좀 뭔가 좀 나쁜 것 같은 무의식의 죄책감 같은 거거든. 무조건 거르는 게 좋은 선택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럴 땐 어쩔 수 없어요. 남녀관계이기 때문에. 남자분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게 얼핏 1차원적으로 이해하면 내 기준 얼굴이 별로고 몸매가 별로면 걸러라 이렇게 들리죠. 물론 표면적으로 맞는 말이야. 이 말에 내포하고 있는 뜻이 내가 승에 안 차는 외모라는 뜻이잖아. 보통 승에 차는 외모라는 건 남자 기준에서 여자가 예쁘장하고 몸에 살 안 찐 체형이 평균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근데 아무튼 내 기준에서 얘가 어떤 객관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든 내 승에 차면 상관없는 거야. 이건 진짜 제가 진심으로 드리는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어떤 여자가 나한테 호감이 확실한데 외모가 승에 안 찬다? 항상 내가 원하는 외모의 여자는 나한테 이런 호감을 안 주더라. 혹은 들이대도 안 되더라. 이런 상태라면 본인이 내가 개선해야 할 필요성도 느껴야 됩니다. 외모가 승에 안 차는 여자만 엮이는 거면 내 외모 역시 내가 원하는 여자에게 승에 안 차는 외모일 남자가 거의 90%거든. 자기 관리해야겠죠? 항상 정답은 내 안에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 여자와 연애 단계 진입하기 전의 느낌이잖아요. 혹은 초반에 일단 만나볼까? 뭐 이런 느낌. 만나고 나서 처음은 괜찮았는데 걸을 여자도 있겠죠. 철저하게 남자 입장에서만 말할 거기 때문에 뭐 이제 와서 늦었지만 여자분들 되게 불쾌할 수 있습니다. 돈 문제 빠질 수 없죠. 뭐 반드시 5대5로 나눠라 이건 아닙니다. 보통 뭐 남자가 많이 번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남자가 더 많이 쓴다는 것을 가정을 해봅시다. 당연하게 받는 여자는 뭐 당연히 걸러야 한다는 건 알겠죠. 사귀기 전 애프터 때는 뭐 이런 걸 거르기 쉬워요. 사실 내가 먼저 샀다는 가정하에 여자가 그 다음에도 뭐 가만히 계산대에서 있으면 그냥 무조건 걸으면 돼. 근데 연애 전에는 여자가 돈 문제로 핑퐁을 잘하다가 연애 때 돌변하는 애들이 있거든. 이때 좀 머리를 차갑게 해야 돼. 그간의 정 때문에 이걸 판단 못하는 남자들이 있거든. 여자가 돈을 덜 쓰는 건 문제가 아니야. 남자가 쓰는 돈을 인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그게 태도로 나와야 돼. 데이트하면 돈이 나가잖아요. 데이트가 많거나 혹은 여자 입장에서 혼자 있을 때 잘 안 쓰는 곳에 가기 시작하면 여자 입장에서 부담이 되거든. 이때 보통 사람이라면 상대방이 옆집 칵테일바 가자 했을 때 내가 돈이 없어. 뭐라고 말해요? 나 요즘 지갑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아. 그냥 편의점 앞에서 먹으면 안 돼? 혹은 오늘은 집에서 놀고 싶네 등 내가 돈을 안 쓰는 방향으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상대방이 날 위해서 돈을 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연인관계에서도 돼야 돼요. 상대방이 내는 걸 당연히 생각 안 하면서 내 돈도 안 쓸 방향을 고안해내는 게 정상입니다. 혹은 남자가 돈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노동이나 정성으로 값을 치러야
수지타산이 맞겠죠. 연인 관계에 뭘 이런 걸 계산하냐 자빠지는데 저는 어느 정도 계산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도시락을 해준다거나 뭐 정성 들이는 선물 같은 거 뭐 이런 거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덜 쓴다고 인지하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있잖아. 여러분들도 많이 본 짤일 것 같은데 물건이나 카톡 딱 올리면서 자기야 나 이거 가지고 싶은데 너무 비싸네 이런 건 당연히 걸러야겠죠. 벌이도 비슷하고 오고 가는 게 비슷하며 뭐 고가의 선물 주고받는 원래 그런 사이면 그런 말 해도 되죠. 그런데 여자 본인이 돈 쓰는 게 더 적으면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여자만이 잘 안 겪어보다가 예쁘장한 괜찮은 외모 여자 만났을 때 여자가 이렇게 뻔하게 남자 지갑을 이용하려는 태도를 보여도 혹은 남자 지갑을 가볍게 보는 여자를 만나도 이게 당사자가 사리분별하는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냉정하게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돈을 얼마나 쓰든 내 돈을 지 돈같이 생각하는가를 보셔야 돼요. 내가 더 많이 쓰는 건 괜찮지만 만약에 내가 결혼 혹은 정착할 여자를 기준으로 찾고 있다. 이런 남자분들 있죠. 이때 만날 여자는 현실 감각을 잘 장착하고 있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현실적인 방안을 얘기했을 때 납득하고 수용할 줄 아는 소갈머리가 있어야 돼요. 기분에 좌지우지되는 여자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에 눈먼 여자들이 있어. 20대 초중반 뭐 남자분들은 이런 거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긴 하는데 둘이 결혼 얘기가 나왔어. 그럼 집부터 결혼식, 신혼여행 등 되게 현실적인 얘기들이 오고 갈 거란 얘기야. 혹은 그냥 한번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 반드시 현실에 맞게 타협안이 나오는가가 중요합니다. 뭐 당연히 둘 다 형편이 좋고 돈이 많으면 판타지를 펼쳐도 돼요. 좋은 식장, 좋은 여행지 해도 돼. 근데 보통 그게 빡센 여자, 남자가 더 많아요. 근데 여자는 현실적인 게 안 됨에도 성대한 결혼식 혹은 뭐 좋은 신혼여행지 원할 수는 있어요. 원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야. 저도 이것까지는 오케이입니다. 둘 다 합친 재산이 이 정도면 결혼식을 좀 간소화해야겠다라는 남자 입에서 방안이 나와야 돼. 그러면 신혼여행은 해외는 좀 빡세겠다. 뭐 이런 어쩔 수 없는 결론이 나왔다 치자. 차근차근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 식장 혹은 여행지에 돈을 너무 많이 써버리면 빚을 내야 한다. 그럼 우리 생활이 빡세진다. 이런 게 반드시 이야기 돼야 됩니다. 이런 케이스라면 본인이 되게 당연하고 현실에 기반한 이야기를 했을 때 여자가 납득을 하면 상관이 없어요. 판타지가 있다고 해도. 그러니까 여자가 무조건 판타지를 말했다고 거르라는 건 아닙니다. 현실적인 감각이 애초에 있으면 좋겠지만 없으면 현실적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냐가 중요한 거야. 여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어. 평소엔 멀쩡했어요. 근데 갑자기 극 F 된 거 마냥 나 여자로서 마지막 순간 전성기 한 번밖에 없는 순간인데 누구 미숙이는 이렇게 결혼했는데 여자로서 평생 한 번 있는데 내가 빚내서라도 할게. 라면 뭐 이것도 좀 고민이긴 한데 이건 좀 덜 문제겠는데 이걸 남자인 네가 좀 어떻게 해줘. 이러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이건 무조건 걸러야 돼요. 아시겠죠? 정착과 결혼은 현실입니다. 불편해도 헤어질 각오하고 솔직하게 털어놔야 돼. 이 현실 정도도 타협할 줄 모르는 여자는 남자를 반드시 불행하게 합니다. 결론은 나랑 연애든 뭐든 안 될 여자, 내가 외모로 승에 못 찰 여자, 괄호치고 내 수준도 반드시 체크하면서 그리고 내 돈을 존중하는가, 그리고 현실 감각이 있는가, 없다면 현실 감각 있는 쪽의 말을 수용할 줄 아는가를 체크하면 그래도 여자 때문에 시간을 버리는 일은 많이 줄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거를 여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뭐 당연히 제 개인적인 말도 안 되는 뭐 헛소리겠죠? 제 경험과 보고 들은 것 토대로 말한 거라서 뭐 어떻게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뭐 여자분들은 아마 되게 불편해하셨을 영상 같은데 남자분들도 좋은 여자를 만나시는 작은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짭으로 봤습니다. 여자들의 남자 선호 취향 이런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키 크고 잘생기고 몸 좋은 남자라고 아마 남청자분들은 지금 채팅 치고 싶겠죠? 여자분들은 각자 표현법이 다를 걸로 추정이 됩니다. 얼빠 몸빠예요 이런 분도 있을 거고 뭐 두리뭉실하게 배려심 있고 성격 착한데 당연히 사바사 아니냐 취향이라는 게 있는데 맞죠? 이 취향을 최대한 벗어나지 않고 여자들의 취향을 한데 모을 수 있는 문장을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반드시 정점의 외모까지는 솔직히 욕심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최대한 얼굴과 몸매가 괜찮은 쪽으로 스탯이 찍혀 있어야 되고 내가 심리적으로 갈피를 못 잡을 때 엽선아 나만 믿어 하면서 옆에 자리를 우직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남자에 가까울수록 거의 취향에 가깝겠죠. 더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새끈빠끈한 남자 원하잖아. 전 연령의 여자들은 이런 취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단 각자가 추구하는 남자 외모의 멋, 본인이 생각하는 든든한 남자라는 방향이 조금 다를 뿐이죠. 핵심은 내가 꼴리면서 의지가 가능한 남자라는 이 기본 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거든. 제가 엄청 많이 강조하지만 난 연상이 좋다, 모성애 이런 거에 끌린다 이런 남자분들, 그런 여자 꼬시고 싶으면
연상인 여자보다 더 정신연령이 연상이어야 되고 구성애급 이상의 듬직함을 보여줘야 그런 여자 꼬실 수 있습니다. 뭐 당연히 예외는 있겠지만 예외는 굳이 생각할 필요 없어. 어차피 예외라는 건 누군가에게는 일어나겠지만 우리한테는 안 일어나. 그냥 여자는 의지되고 강한 듬직한 남자를 원한다 라고 생각하고 대비를 하는 게 남자분들이 여자 꼬시는데 조금이라도 쉽게 근접할 수 있는 거라고 제가 근들과 모지게 한번 떨어봅니다. 이 기본기만 알고 있으면 여자들이 원하는 취향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 여자한테 뭘 해줘야 되고 무슨 말 행동해야 되고 일일이 언제 물어보고 자빠져. 솔직히 말해서 제가 연령별로 여자분들의 취향을 망상할 건데 정답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히 사바사고 같은 나이라도 남자를 아는 깊이가 다 다릅니다. 연애 경험도 다르고 그리고 경험만 있다고 깨닫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경우에 하나 정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나눴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20대 초반 라인. 이게 요즘 기분 탓인가 이쪽 여자분하고 엮이는 남청자들이 꽤 많이 보이거든요. 당연히 여자마다 다르겠지만 제일 헷갈리는 게 나 얘랑 연락도 하고 만나는 것도 무난하게 되는데 심지어 심한 경우는 진짜 서로 스킨십 이런 거 절대 없는데 여행도 같이 갔다 와. 이러면 남자 입장에서 당연히 가능성을 보게 되죠. 나라도 가능성 봐. 쎄한 느낌 드는 애들 있지. 까임 찌리릭 같은 거 드는데 귀신같이 다 들어맞잖아. 왜 박아봤는데 친한 오빠라 생각해서 좀 당황스럽다. 좋은 친구인 줄 알았다. 이 야랄이 들어오잖아. 그럼 괜히 남자가 내가 그냥 친구로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괜히 죄 지은 것 같고 얘한테 괜히 불편만 준 것 같고 그런 이상한 감정이 드는데 미안해할 필요 없어. 남자 죄 아니야 이거. 여자를 욕할 것도 없어. 왜냐면 이때 여자는 남자를 잘 모르는 여자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 남자를 남자로 안 보면 친구 가능이라고 생각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세 번째 다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여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남자로 안 보는 여자들이 있어요. 근데 말도 안 되죠. 남자분들 입장에선 애새끼라서 할 수 있는 발상입니다. 20대 중반 애매한 남자분들이 20대 막 21살, 21살 상대할 때 남사친, 여사친 그딴 게 어딨냐라는 마인드를 많이 가지지만 이 연령대의 여자에게 그런 잣대를 가져대다가 이해를 못해서 빠그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내가 남자로 안 보는 남자는 친구가 가능한 뇌를 가진 애들이 이때는 있어. 그럼 남자분들 그걸 어떻게 구별하냐? 갈고리 500개 띄워주죠. 이걸 파괴하는 방법을 짜부려 볼 텐데 물론 정확한 판별법은 아닙니다. 엽떡에 근거 없는 스몰 데이터에 기반한 몇 가지 기준을 털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연령 대전제에 여자의 취향 남자가 뭐라고 했어요? 새끈빠끈한 듬직한 남자. 이 옆에 있는 여자를 상상해봐. 당연히 예뻐 보이고 싶겠지? 여자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의 내 최고의 모습이 뭘까요? 외모 말고. 꾸미는 건 여자들 원래 님들이 눈깔 뒤집어질 정도면 다 잘하고 있을 테니까. 이 남자랑 시간 보내려고 하겠지? 친구하고도 할 수 있는 거니 그렇다 쳐. 그럼 시간 같이 보낼 때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는 행동을 조심하지 않을까?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조심하는 행동이 뭘까요? 난 괜찮은 여자다. 성격 좋은 여자다를 어필하고 싶겠죠. 근데 친구한테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밥, 커피, 술, 여행, 친구랑 할 수 있는 거거든? 남자, 여자끼리 뭐 1대1 자리, 뭐 여행 가는 거, 이게 말이 되냐? 맞는데, 지금은 20대 초반 연령의 개념 없는 여자라고 가정을 하고 보는 거야. 제 생각에는. 이때 연령임에도 내가 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내숭입니다. 남자 문제. 100%는 아닌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본 생각을 어디선가 드러낸단 말이야. 평생을 가슴속에 묻고 살 순 없어. 특히 나한테 대시했던 남자, 꼬시고 싶었던 혹은 못 꼬셨던 남자가 내 관심을 안 받아줘서 어장을 당했다. 전 남친이 쓰레기였다 등등. 친구한테만 이런 얘기를 해요. 좋아하는 남자한텐 이런 말 안 해. 상식이 있다면.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면 골이 빈 거야 진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거든 이거. 여자들 본인도 남자가 전 여친 언급하는 거 안 좋아하잖아. 욕하는 거 썩 반가워하지 않을 거예요. 똑같은 개념이야. 20대 초반 여자가 나에게 다른 남자 이야기를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막 자유롭게 말한다? 나를 친구로 보고 남자로 볼 확률이 아니다에 저는 베팅을 할 겁니다. 차라리 남자로 보는 사람 앞에선 남자 잘 모른다.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나오겠지. 이런 20대 초반 여자들 연령의 애들이 남자로 인식하는 취향이 뭔데요? 평균적으로 외모에 몰빵될수록 취향입니다. 남자가 여자 본인 기준에 만족될 만한 외모로 기준이 딱 판단이 되잖아? 남자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양다리의 무개념 정도만 아니면 여자한테 먼저 만나자, 너 좋다 이 정도 표현만 해줘도 너 뭔가 다른 남자랑 달라 라는 말을 분명히 할 여자들이 있을 겁니다. 거의 눈에 보이는 피지컬로 판별을 많이 해요. 부정하는 20대 초반 연령 여자분들도 있는데 뭐 반박시 여러분들 말이 다 맞겠지만 외모 통과되면 성격도 그에 맞게 괜찮을 것이다 라고 끼워 맞추는 게 얘네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자 여러분들이 몸도 좀 괜찮고 내가 스타일이 좀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빠꾸 없이 적극성만 보여도 의외로 20대 초반은 안 까다로워요. 남자 외모에 다 쏠려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함정인데, 남자 외모를 많이 보는데 남자 외모를 자세히 보는 눈은 없어. 몸이 좀 안 좋고 얼굴만 번지르하게 생겼는데 잘 꼬셔질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몸이 좋은 건지 이런 개념도 없어. 남자 잘 모를 때 이 연령의 여자분들에게 취향이라는 건 나한테 적극적이게 자신감 있게 들이대면서 본인 기준에 키갈 가능한 남자라고 간단하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20대 중후반 정도 되는 여자 기준은 내 기준에서 최대한 괜찮은 남자라는 테마가 가장 강할 때인 것 같거든요. 높아심에 얘기하지만 이때부터 아까 20대 초반에 말했던 친구인 줄 알았다, 좋은 오빠인 줄 알았다, 이거 그냥 다 헛소리입니다. 다 어장이라고 단정하면 돼. 그냥. 물론 20대 중반에도 남자 진짜 잘 몰라서 20대 초반 연령의 애새끼적인 발상을 들고 있는 애들이 있겠죠. 근데 아무튼 남자로 안 본다는 뜻이잖아, 결론은. 여자가 그 멘트를 뱉었을 때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알 필요 없어. 그 남자가 알 바 아니야. 남자한테 득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기계마냥 그런 멘트 나오면 빨리 접으세요. 이때는 남자의 외모 보는 눈도 트여요. 그러면서 나한테 맞춰줄 수 있는 남자 위주로 만나려고 합니다. 나한테 착한 남자, 내 야랄 맞은 성격을 감당할 수 있는 남자. 그게 딱 이 단계 여자분들에게 대전제의 내가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남자라는 것 같아요. 이 여자 되게 성질도 막 부리고 말도 안 되는 걸로 나한테 관심 닥달하고 뭔가 여자만 아니었으면 한 대 쥐어받고 싶은 행동을 하고 있어. 다 오빠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미안해. 이 한마디면 화를 못 내. 딱 20대 중반까지 남자는. 내가 너를 진심으로 생각해서 내 본 모습을 너에게만 보여줄 수 있는 거다. 이 결과만 보면 가스라이팅이 맞는데 의도적으로 하는 애들도 있는데 의도적으로 안 하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애들이 있어. 저는 굳이 나쁘게 말하면 정신연령이 아직 덜 익어서 하는 행동이라 보는데, 고의가 아니라면 내가 솔직한 거에 대해 평소엔 숨기고 다니니까 내 본 모습을 너한테 보이는 것 자체가 내가 마음을 쓴다고 생각하는 마인드입니다. 이런 모습 나도 야랄 맞는 거 아는데 너 내 남자니까 내 치부 보여주는 거야. 자기 나름은 이게 남자한테 잘해주는 거라고 하는 거죠. 20대 초반 여자와 좀 비교를 하면 남자 외모를 보는 기준, 이 남자 관리하네? 오케이, 키갈 가능. 그리고 노력 이 정도 하네? 자기 관리하겠네? 견적을 내. 성취성하고 치환을 하겠죠? 그리고 내 상태에서 내 성격을 잘 받아주니까 강한 남자, 의지할 수 있는 남자라고 인식하는 것 같아요. 이런 연애를 몇 번 하잖아? 남자를 빨리빨리 질려해. 다 받아주면 재미가 없거든. 그런 남자를 원하는데 재미가 없어. 이게 무슨 뜻이냐? 예쁘장한 여자 만날 때 말 다 들어주고 여자 하나만 생각하고 이러다가 까이시는 분 꽤 있죠. 20대 중반 여자 만나는 남자 중에. 연애 시작은 쉬운데 얼마 안 가 다 차인다 이러는 분들. 이게 딱 이 정도 연령대 여자를 만나서 그런 거거든. 내 성격대로 다 받아주고 이 연애를 지속하면 뭔가 이 남자와 미래가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타이밍에 어떤 남자한테 끌리냐면 자기를 억제기 마냥 다그칠 줄 아는 남자에게 끌립니다. 폭력적이지 않게. 미친 야랄 같은 폭주기관차 같은 여자 성격을 엽순아 그거 아니야. 내 생각은 달라. 여기서 우리가 대화 안 되면 우린 더 이상 끝까지 못 가. 라고 말할 수 있는 남자. 단 외모가 새끈빠끈한 상태에서. 타이밍이 중요해요. 여자가 자기 말 들어주는 남자가 짜칠 때쯤에 이런 남자를 만나야 더 이 남자를 남자로 보게 돼. 이제 막 20대 중반 돼서 남자 여기저기 후리고 다니고 재밌을 때는 이런 다그치는 남자 만나도 너 말고 나 다른 남자 많아 바로 갈아타거든. 나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뭔가 이게 정신적 성장의 징조인가 싶기도 하고. 그런 남자를 만나면서 헤어지고 내실이 튼튼한 남자를 만나기 시작하거든. 그러다가 남자를 배려하면서 생각하는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20대 후반 30대 결혼할 남자를 찾는 시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 뭐 남녀 갈등 눈만 뒤지게 높은 그런 여자분들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유형들은 배제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남자 외모는 깔끔하고 기본 체형 정도면 웬만하면 만족해요. 이때는 가능 외모의 스펙트럼이 좀 넓어지긴 합니다. 근데 자기 관리는 하는 남자여야 돼. 전대 연령대하고 비교하자면 자기 관리하는데 얼굴하고 스타일까지 전부 다 내 취향이어야 한다 였다면 지금은 기본 관리만 하고 건강만 하면 되고 단정하기만 하면 돼. 이목구비, 눈, 코, 입, 위치, 스타일이즈 뭔들 마네킹 옷걸이만 좋으면 가능. 이런 여자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준은 조금씩 다르겠죠. 좋은 남자, 쓰레기 남자, 뭐 산전수전 다 겪어보고 나한테 맞는 남자 무조건 하오하오가 아닌 사리분별하면서 내가 쓴소리 할 때 경청도 할 줄 알고 반대로 나한테 쓴소리도 이치에 맞게 할 수 있는 남자를 원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존나 어른스러운 남자.
유들유들 메타몬 같은 남자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강해야 할 땐 확 강하게 나오고 부드러워질 때는 한없이 부드럽고 이랬다 저랬다 상황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남자한테 더 많이 끌리는 것 같아, 여성분들이. 보통 남자에게 연륜이 쌓이면 이런 성향이 많이 드러나죠. 여기서 제가 연령으로 굳이 표현했는데 만약에 20대 초중반의 연애 경험을 미친 듯이 해서 26살, 27살 정도에 빠르게 이런 성숙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여성분들도 많습니다. 남자보다 좀 이런 개념이 빨리 잡힐 거예요. 왜냐면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여자가 더 많고 연상 위주로 만나면서 여자 자체도 가지고 있는 내적 끼라고 해야 되나? 성장할 수 있는 그릇에 따라서 이 시기가 빠르게 오냐 늦게 오냐도 또 다르거든, 여자마다. 고난과 역경을 똑같이 겪어도 누구는 족같은 세상 하고 욕만 하는 애들도 있고 어떻게든 내가 달라져서 역경을 헤쳐가려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같은 일을 겪고 쓰레기 같은 남자를 똑같이 만나도 다 다르게 변해. 그래서 사바사라는 거야. 여자도 남자 경험을 하면서 더 성격이 괴팍해지는 애들도 있고 더 성숙해지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남자분들이 어떤 여자분과 마주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해보려는 여성에게 취할 수 있는 영상이었으면 좋겠네요. 남자 여러분들, 자, 사정마다, 연령마다, 처한 사정마다 다르겠지만 솔직히 제일 마지막, 이 여자랑은 평생 마지막이어도 되겠다 싶은 그 종착점에 있는 여자를 원하시는 분 꽤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딴 건 모르겠고 카사노바 마냥 뒤질 때까지 관짝 들어가는 순간 수많은 여자를 만나고 싶다, 뭐 이런 분에게는 그닥 도움 안 되는 영상입니다. 아무튼 마지막 종착역의 여자를 만나려면 제가 뻔하게 늘 말하는 게 있잖아. 자기 관리하세요. 인생 좆빠지게 열심히 사세요. 괜찮은 여자다 싶으면 주변 신경 쓰지 말고 들이박으세요. 뭐 이게 제가 제안하는 가장 이상적인 여자 꼬시는 방법이라고 늘상 얘기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매력치가 올라와서 여자를 만나는 건 했다 쳐? 물론 이것도 어렵겠지만 그럼 그 뒤 이 여자를 계속 오래 끌고 가야 할 거 아니야. 남자 여자랑 만나면 필연적으로 내가 혼자 살 때랑은 다르게 해야 돼. 저 역시 정말 혼자만의 시간, 상대방을 배제한 내 인생이 당연히 중요하다고 연애할 때도 이뤄서는 안 된다고 말은 하지만 분명 여자에게 투자하는 시간이 필요는 합니다. 연애를 하면 내 정신머리가 더 에너지 소모가 돼야 하는 게 맞아. 물론 그게 집착이나 스트레스, 짜증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신경 쓰고 배려해주는 그런 에너지를 말하는 겁니다. 진짜 제 채널 남청자들은 절대 모를 것 같은 여자들이 남자에게 원하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내 남자다 라고 생각하는 남자한테는 다 있는 기준이야. 근데 남자는 이걸 잘 몰라. 한번 유튜브 지금 보시는 분들도 뭘까? 잠깐 멈춰놓고 생각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바라는 중요한 조건, 안정감, 신뢰, 사랑받는 느낌 주는 사람,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야? 외모, 능력, 성격 이거 아니냐 하는데 맞는 말입니다. 왜 여자들이 남자의 외모, 능력, 성격을 볼까요? 그래, 성격, 다정함, 안정감, 신뢰 다 좋은데 왜 뻘소리처럼 들린다면 그냥 가볍게 넘기세요. 하나하나 뜯어보자고. 외모, 꼴려야 하니까. 키갈 가능, 야스, 이건 되게 중대 이슈잖아. 여자가 끌려서 남자랑 스킨십하고 어떤 호르몬적인 성욕이 유발되는 주체가 누구냐 이거야. 나라는 여자가 그걸 느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매력으로만 보면 좀 괜찮은 썸남이랑 차은우랑 갈드컵 붙이면 당연히 여자는 차은우가 낫다고 생각할 거야. 그럼에도 왜 전자를 택해? 내가 만나고 맛볼 수 있느냐야. 여자마다 이 기준이 다르겠지만 당연히 잘생겨도 소용없다 이런 말 하죠. 내가 안 되기 때문에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야. 이 개념을 잘 기억하고 계세요. 능력. 그냥 돈에 눈깔 돌아서 그런 거 아니냐, 날먹하고 싶어서. 뭐 물론 그런 여성분도 있긴 있죠. 근데 이 영상에서는 이러나 마나간 상관없어. 남자 돈을 원하는 거든 아마 대부분 제방 여청자들은 뭐 후자 쪽일 것 같은데 같이 으쌰으쌰 할 정도의 현실적인 사회생활은 당연히 원하는 거거든. 다 알 법한 상식이긴 한데 또 질문을 해볼게요. 내가 남자 돈을 후루짭짭하길 원하든 서로 현실에 공존해서 같이 살 수 있는 정도의 평탄한 능력을 원하든 왜 이런 걸 원해요?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었어. 조금씩 정답에 가까워지고 있어. 빚에 허덕이면서 열악한 환경에 살고 싶은 인간이 어디 있어요? 정착할 기준을 보면 당연한 거겠죠? 결국 이것도 나라는 여자가 들어가 있죠. 성격, 뭐 보통 착한 거 원하겠죠. 왜 착한 남자여야 하냐는 거야. 우리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착하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넘겨버리거든. 보통 상식적인 착함은 뭐 여자를 배려하고 서로 맞춰갈 수 있고 이런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왜 원하냐는 거야. 존중과 배려의 울타리에 있어야 내가 온전하고 건강한 정신으로 있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내가 정신적으로 평온해야 나다움이 있고 내 의사 표출도 할 수 있고 성격이 자유롭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나라는 여자라는 주체의 중요성이거든. 이 외모, 능력, 성격을 따지는 이유의 결론은 내가 나라는 여자로서 이 남자 옆에 있을 수 있냐야. 행복하게 종합하면 내가 만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살 수 있는 정신 건강할 수 있는 남자.
자, 또 꼬리를 물어볼까? 여자는 그럼 왜? 자기가 만날 수 있고 현실적으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정신 건강할 수 있는 남자를 원하는가? 사람마다 이유는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이 남자에게 내가 여자로서 기능하고 있는 존재인가입니다. 보통은 내가 이 사람 옆에 있는 게 행복한가, 그리고 이 행복한 상태에서 이 남자 역시 내가 필요한가, 행복과 필요인 것 같아. 그래서 우리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외모, 성격, 능력이 졸라게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여자마다 경험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스쳐온 남자들도 다를 거고 심지어 남자 만나본 횟수도 다 다를 거라 이게 다 제각각처럼 보이는데, 그 내포된 남자한테 바라는 강력한 욕구는 여자로서의 존재 이유가 깔려 있다고 봐. 아마 대부분의 여자분들은 자신이 여자로서 존재했을 때 행복한가의 기준이 어렴풋이는 알지만 구체적으로 잘 안 잡혀 있을 거예요. 여자가 얼빠라 칩시다. 이 남자를 만나면 자기는 여자로서의 내 존재가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리고 계속 잘해보려고 남자한테 맞춰주고 그런 행위들을 할 거란 얘기야. 보통 이럴 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남자 지멋대로 해도 여자는 참죠. 휘둘리는 연애 해보신 여성분들이면 알 거야. 팔짱 낄 때는 좋죠. 사진 찍을 땐 좋죠. 키스할 땐 좋죠. 연락이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되고 남자가 내 기분을 헤아려 주지 않고 배려를 안 할 때, 아마 마음속에 내가 이 남자한테 필요한 여자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 남자가 새끈빠끈하든 끝낼 생각을 어렴풋이 할 거야. 존재의 이유가 없으니까. 여자가 어떤 기준을 가졌든 그 여자의 존재 이유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 여자 본인이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하는 그 조건들이 여자마다 조금씩 다를 뿐이에요. 여자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상처를 받을 거거든요. 하나 더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자가 어떤 남자가 나한테 너무 잘해주니 만났다 칩시다. 외모가 일단 너무 안 끌리고 뭐 능력은 당연히 그럭저럭이고 걸리는 수준도 아니야. 남자도 나한테 진심인 것 같고, 근데 여자는 계속 미안한 마음이 들 거거든. 이 남자는 나한테 하트표 띄우고 있는데 나는 아니란 말이야. 마음이 커지긴커녕 미안한 마음만 들겠죠. 이 남자와 있을 때 미안함이 드는 나의 모습, 상대방 남자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 남자한테 왜 붙어 있는 거지? 행복한 감정이 안 들기 시작한 거야. 이 남자 옆에 있는 나라는 여자의 그림이. 헤어지겠죠? 그럼 여자들은 이 남자한테 뭐라고 말해? 우리 인연이 아닌 것 같다. 나보다 좋은 여자 만나.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그냥 단순히 외모, 능력, 성격, 육각형이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육각형 원하는 거 맞아요, 여자가. 근데 왜 육각형을 원하냐는 거야. 그 본질을 알고 있어야 돼. 제 생각은요, 여자들은 내가 남자에게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보통 그 퍼포먼스가 나오려면 육각형이면 유리해요. 남자인 내가 좀 나쁘지 않게 생겼고 번듯한 뭐 남들 다니는 정도의 직장 다니고 있어. 성격도 뭐 만나고 있는 여자 만나서 뭐 내가 다정하게 안 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 칩시다. 그럼 여자한테도 착하게 보이겠죠? 누가 봐도 현실에 있을 법한 육각형이죠. 여자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그리고 여자도 나를 좋아하고 있다고 치자. 보통 이런 남자분이랑 만났을 때 여자들이 뭘 고민하냐면, 내가 원하는 만큼 시간을 못 가져서 연락이 좀 더 됐으면, 자주 좀 봤으면, 이런 불안 정도는 조금씩 다 들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이 불안의 근원이 내가 옆에 있어야 행복한 이 남자에게 존재할 이유가 있는 여자인가라는 게 의심돼서 그런 거야. 이 불안을 계속 키우면 오해가 생기고 불안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남자는 괜찮을 줄 알고 늘 그렇게 살다가 여자가 어느 순간 폭발한 것처럼 보일 거야. 그리고 여자는 괜히 자기도 알아. 딱히 남자가 잘못한 거는 아니란 말이야. 나도 다 감안하고 들어간 건데. 애매한데 여자친구가 한편으로는 그거 좀 바라는 게 뭐 잘못된 건가 싶기도 하고, 남자는 왜 이제 와서 신경질적이지? 서로 답이 없는 거야. 아마 여자들이 원하는 남자의 스탠스는 너가 있어서 내가 행복하다. 이 포지션을 유지하고 싶어 할 거야. 남자분들은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남자다움에 끌려서 먼저 왔다 치자. 뭐 혹은 남자가 다가와서 정착하기로 마음 먹었다 치자. 아마 여자마다 이 남자의 성격, 외모, 능력 같은 걸 보면서 일단 내가 이 남자랑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이 단계를 거친 거야. 그리고 여자가 뭘 해보려고 할 겁니다. 남자한테 애교를 부리든 약속을 잡아서 만난다 하든 데이트를 하는 거든. 여자가 남자한테 모든 주는 관심과 정성을 남자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거야. 남자들로 치면 인정 욕구도 여자한테 있다고 보면 돼.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는 건 내가 이 남자한테 도움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하는 이 애정 행위들이 남자에게 유의미하냐, 이거거든. 자,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내가 바쁘고 자기 관리하고 내 인생 중요하고 당연히 맞아요. 저도 비트는 인생을 살고 있는 입장에서 여자가 하는 거 하나하나 다 신경 써봤자 의미 없는 거 동의합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여자를 만나고 있는데 그 여자를 내 인생과 이 여자랑 같이 챙기고 싶다면 여자가 원하는 만큼 연락을 꼭 해줘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잠깐이라도 전화하고 있는 순간, 카톡을 별로 안 하지만 잠깐이라도 내가 대답하는 그 순간 고맙다고 하고, 네가 있어서 그래도 기분이 좀 낫다. 여자가 나한테 애교를 부리면 반드시 고맙다. 너가 이렇게 해줘서 난 참 행복하다.
말 한마디라도 더 하세요. 말 몇 마디 해주고 안 해주고가 엄청난 차이를 부를 겁니다.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 여자랑 싸우고 의견 조율하고 연락을 뭐 1시간 더 해줘야 하느니 뭐 일주일에 뭐 한 번 더 만나야 하느니 이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라 말 한마디 하는 게. 만나서 피곤할 수 있죠. 컨디션 안 좋으면 전화하면서 피곤하면서 여자한테 건성건성 할 수는 있어. 근데 그 와중에 아니야 자기가 있어서 참 그래도 좋네 피곤해도 미안해 집중 못해서 내가 자기가 이렇게 해주니까 정말 좋다 이거 하면 돼. 이거 어렵지 않잖아. 누군가 나를 신경 써주고 있다는 거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미덕, 이 사소한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남자는 되게 간과하기 쉬운, 여자에게서는 정말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느끼기 위해 우리가 수많은 남자의 외모를 보고 뭐 능력은 어떻고 성격은 이래야 되고 다 따지는 거라고 생각해. 여자가 이걸 가지려고. 결국 모든 여자는 내가 원하는 남자에게 인정받고 필요한 존재였으면 좋겠다. 다 이걸로 결부돼. 이 니즈가 여자 정신연령이 좀 성숙하냐 아니냐로 우리 눈에는 다르게 보이는 것뿐이야. 사실 그 밑바닥에 있는 욕구는 똑같아. 여자도 이런 여자분들을 볼 수가 있는 거야. 여자가 능력만 보고 나한테 잘해주고 그런 것만 보고 남자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여자들은 남친이 나한테 뭐 사줬어, 우리 어디 놀러 갔어, 자기 혼자 찍은 사진 이런 거 막 사람들한테 보여준다? 얼굴은 안 보여줘. 내가 만나고 싶은 남자의 옆에 필요한 여자라는 논리에서 내가 만나고 싶은이라는 게 결여돼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안 들키고 싶은 거야. 주변에서 네 남친 괜찮다, 부럽다 할 정도의 외모나 매력을 가진 것 같은 좋은 남자랑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다 치자. 근데 이 남자가 나한테 애정은 안 주는 상태야. 그럼 이 여자들은 이 남자의 외모나 어디 이 남자하고 뭔가 하는 행위들만 자랑할 거야. 남친하고 같이 찍은 사진만 보내주고 남자친구 뭐 얼굴 몸 사진만 보여주고. 근데 이 남자와 추억으로 뭐 했다 얘기는 안 해. 물론 개인 사생활을 굳이 얘기 안 하려는 여자도 있지만 이런 거 제외하고 그게 아니라면 아마도 제 추측엔 이 남자랑 있을 때 안 행복해서입니다. 내가 원하는 남자라는 건 충족됐지만 이 남자에게 필요한 여자라는 거에서는 나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니까 남한테 그걸 알리기 싫은 거야. 그래서 남자 만나고 있는 여자분들 중에 정말 밝고 주변하고도 잘 지내는데 연애 이야기 나와도 자랑질보다는 에피소드 위주로 물어보면 대답해주고 남자 사진 같은 것도 그냥 카톡이나 프로필에 인스타에 자연스럽게 한두 장 올라와 있는 정도? 이런 분들은 아마도 꽤 행복한 연애를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면 굳이 내가 더 과시하고 숨기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왜냐면 난 이 남자를 만나면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남자한테 필요한 여자라고 인지가 되면 주변에서 뭐라고 생각하든 사실 알바노거든. 내가 티내지 않아도 이 남자가 날 인정해주면 그만이니까 알바노인 거야. 항상 우리는 남자는 이런 거 좋아한다, 여자는 이런 거 좋아한다 했을 때 뭐 다들 바쁘시겠지만 항상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지금 만나고 있는 여성분들 진지하게 생각하거나 혹은 앞으로 정착, 결혼을 생각할 여자를 만나고 싶다면 본인이 행복할 수 있는 남자에게 필요한 여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 욕구와 니즈를 충족해야 남자랑 정착한다는 걸 한 번쯤은 기억해 보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 봤습니다. 좋은 여자 만나세요. 여자분들도 좋은 분들 만나시고. 여자에게 꼭 하지 말아야 할 것 혹은 해야 할 것 이런 거 보면 보통 어떤 말들 들어요? 무조건 잘해주지 마라, 강해져라, 여자를 많이 만나봐라, 뭐 집착하지 마라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저도 많이 하는 말이고 맞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랬었는데 한창 연애가 하고 싶었을 때 연애 관련 책도 많이 보고 네이버 블로그 막 많이 찾아보고 했단 말이야. 연애를 책으로 공부하려고 했을 때가 있었어요. 내가 잘해주고 싶어도 여자한테 일부러 막 쌩까고 무시하고 그래놓고 결국 못 참고 급발진하고 여자 많이 만나보려고 횟수만 무지성으로 늘리려고 여자한테 집착하면 안 되니까 바로 연락 안 되면 내 스스로 막 연락 못하게 연락처 지워버리고 막 연락 억지로 막 참으면서 비튼 적도 있고 그러면서 나중에 연락해보고 싶어도 강제로 못하게 되는 뭐 약간 이런 과정들을 거쳐왔단 말이야. 이런 걸 겪고 계신 남자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과정 자체가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런데 당시 저는 그때 야발 이게 맞아? 라는 의심을 계속하면서 그 지식들을 의심해왔거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다시 여자한테 호구가 되고 이 여자는 다른가 싶어서 그 여자한테 또 집착하면서 왔다 갔다 했단 말이야. 지금 생각해보니 이랬던 이유가 왜라는 걸 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여자한테 왜 무조건 잘해주지 말라는 건지, 왜 강해지라는 건지, 그냥 단순히 여자는 강한 남자한테 끌려서 나쁜 남자가 좋아서 이렇게만 생각했던 것 같아. 왜라는 질문에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냥 여자는 그런 남자를 좋아한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비틀었었거든 저도. 그래서 연애를 하기까지 많이 삥 둘러왔던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연애를 많이 해본 것도 아니고 여자에 대해서 뭐 님들보다 더 모를 수도 있어요. 감히 여러분들께 뭐 가르침을 줄 만큼 대단한 건 없는데 제가 실패했던 그 이유를 좀 풀어주면 참고할 수 있는 영상 하나 정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왜 그렇게 하라는 거지? 이런 것들. 무조건 여자한테 잘해주지 마라. 이 말은 되게 많이 들어봤죠. 이거 수긍하고 나서 남자들 어떻게 행동해요? 괜히 틱틱대는 말로 여자한테 말하거나 일부러 싸가지 없게 그걸 왜 내가 해줘야 돼? 같은 행동으로 일부러 나쁘게 행동해보신 분들 있나요? 결과가 다 안 좋았을걸? 보통 이 말에 딱 말만 듣고 동조하는 분들이 여자에게 퍼주다가 까여봤던 분들이야. 그래서 머릿속에 여자한테 잘해줬더니 버려졌다. 이 여자는 항상 자기한테 상처 줬다던 남자만 못 잊고 그런 남자만 사랑한다. 이걸로 보면 여자들은 다 개구라쟁이고 그냥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변태 새끼들 아닌가 라는 오류를 범할 수 있어. 거울 치료를 하면 바로 나을 수 있어요. 자, 좀 극단적인 예시입니다. 장원영 같은 여자가 로또가 터져서 여러분들이랑 연애를 어떻게 시작했다 치자. 항상 내가 퍼주겠죠. 적극적으로 다 하겠죠. 장원영 같은 여자가 좋긴 하지만 연애 자체만 보면 싫을 거야. 괴로울 거고. 그런데 동시에 헤어지고 나서도 이렇게 했으면 내가 더 잘 되지 않았을까? 내가 그때 그 여자 말 조금만 더 들어주고 조금만 더 집착 덜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하면서 계속 생각날걸. 그런데 내 승에 안 차는 어떤 여자분이 날 좋아한대. 내가 그냥 심심해서 말 걸었는데 나한테 막 적극적이고 온갖 정성을 다 해줘. 이 여자랑 키스 갈기고 싶다, 야스하고 싶다. 이런 발상조차 안 떠오르는 여자야. 기억에 남아요? 오히려 기억하고 싶지도 않을걸? 여러분은 당연히 장원영 닮은 여자를 기억하겠죠. 장원영 같은 여자가 님에게 못되게 굴어서 님이 해주는 걸 고맙게 못 받아서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 승에 안 차는 여자가 여러분들한테 착하게 해서 싫은 거예요? 아니잖아. 만약 장원영 닮은 여자가 님처럼 똑같이 잘해줬으면 님들은 벌써 행복사 했겠죠. 왜 이런 기형적인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장원영 닮은 여자가 새끈빠끈하니까. 뭔 다른 이유가 필요해? 하필 그 여자가 님한테 착한 여자가 아니었을 뿐이지. 결국은 매력 체급 싸움인 거야. 지금은 외모로만 비교했지만 나이가 나중에 20대 후반 넘어가면 연애를 어느 정도 해왔다는 기준? 성격도 중요해져. 인성 보는 눈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이 대상이 개념 있는 예쁘장한 여자로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런 여자에게 매력 체급에서 밀리면 무조건 잘해줘봤자 또 똑같이 까이겠죠. 무조건 여자한테 잘해주지 말라는 소리는 매력 체급에서 밀리는데 쓸데없이 에너지 낭비하지 말란 소리야. 그 방법으로만 먹힐 게 아니기 때문에 매력에서 밀리면 여자한테 싸가지 없게 굴라는 말이 아니라 방법이 틀렸다는 거야. 애초에 매력은 매력으로 승부 봐야 돼요. 내가 뭘 퍼주고 착하게 구는 걸로 마음을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맨날 자기 관리하고 외모 다듬고 운동하라고 개 연병을 떠는 겁니다. 여러 경험을 하면서 여자도 나중에 뭐 결국 남자의 됨됨이야 내면의 단단함을 보게 될 거기 때문에 본인 인생을 내면을 가꾸라는 뜻이 열심히 살아보라는 의미고, 착한 건 그 다음의 문제야. 이 착한 남자를 좋아한다는 거 있죠. 거짓말이 아니라요. 진짜 착해야 됩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돼. 제 말에 수긍하셨다면 여자한테 착하게 하는 건 나쁘지 않다라는 말이잖아요. 이 착하다는 정의를 잘못 알고 있는 남자분들이 많아. 그냥 이 여자한테 잘해주고 내가 희생하면서 이거 사주고 저거 사주고 시간 쓰는 게 잘해주는 건 줄 아는 남자들이 있거든. 개념 있는 여자가 생각하는 착함은 멀쩡한 남자의 착함을 좋아하는 거야. 내 마음과 몸이 너덜너덜해지면서 여자한테 널 위해 준비했어 이걸 싫어해요. 널 위해 준비했어 가져 이런 걸 좋아해. 느낌의 차이를 알겠어? 자기 앞가림 할 줄 아는 착함을 좋아해요. 그래서 강해져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인심은 곳간에서 나는 법이야. 내가 지금 부족하고 내가 힘들 때 여자한테 뭔가 잘해주는 건 진심이 아니에요. 욕정이야 그건. 마음과 몸을 달래려고 하는 거야. 그걸 여자가 모르겠습니까? 이성적으로든 본능적으로든 알아요. 그런 남자에겐 찌릿찌릿을 느끼고 거부하는 거야. 개념 있는 여자일수록 이게 찌릿찌릿이 되게 민감합니다. 여자도 정신 불안한 사람들이 있거든. 뭔가 마음이 외로워하는, 자기 스스로 채우지 못하는 여자들. 그런 애들은 만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데 애정 결핍에 서로 피곤하게 하는, 행복하지 않은 그런 연애 하고 싶어서 여자 꼬시는 법 찾고 있습니까? 아니잖아. 정상적인 여자 만나서 꽁냥꽁냥 하고 싶어서 여자 꼬시우신 법 찾는 거잖아. 서로 건강한 연애 하고 싶은 거잖아요. 착한 여자 만나고 싶잖아. 간혹 여자 못 만나거나 너무 외로움에 잠식된 남자분들이 그저 자기 원하는 건 여자 몸인데 그걸 사랑하고 싶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남자라서 이해 못하는 건 아니거든. 나도 야스 좋아해. 근데 내가 외로움이나 스스로 컨트롤 못하는 상태에서 여자에게 목매는 선심은 욕정이에요. 그건 내 곳간에 뭣도 없으면서 그거 팍팍 긁어가지고 여자한테 잘해줬어. 그럼 내 곳간은 덥이겠죠. 난 반드시 여자한테 뭔가를 바라게 된다고. 거기서 나오는 태도가 뭐예요? 여자가 안 받아줬다고 화내고 짜증내고 집착하고 그런 모습이잖아. 그러면서 여자한테 역시 착하게 대해주면 안 돼 이렇게 뒤틀린다고. 그러면 안 돼. 제발 같은 남자로서 부탁인데 여기로 빠지지 마세요. 절대 이 마인드로 좋은 여자 못 만납니다. 이렇게 해봤자 남자만 손해야. 손해라서 하지 말라는 거야. 참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결론만 말하면 나부터 갖고 와. 운동하고 겉에 보이는 내 품새를 다듬고
그 모습을 사회에서 성공까지는 뭐 힘들겠지만 어디 가서 굶어 죽지 않게 1인분 하려고 노력하면서 거기에 맞는 사회성을 길러라고.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나도 알아. 근데 해내야 돼. 나비가 오게끔 정원을 예쁘게 가꿔라. 아주 좋은 말이네. 내 곡간을 충분히 매력적으로 채워놓고 그 다음 좋아하는 여자에게 하나씩 주는 겁니다. 그거 마음 좀 쓴다고 여자한테 안 바랄 만큼 나 스스로가 부유해야 돼. 마음이. 같은 맥락으로 왜 여자한테 집착하지 말라고 할까요? 이거 되게 헷갈리는 남자분들 많거든. 상당수 여자는 자기한테 올인하고 나만 바라봐주는 해바라기 바란다고 말은 하거든. 근데 왜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죠. 이것도 매력 체급과 곡간으로 1차적으로 설명이 돼. 당연히 그 올인에는 내가 좋아할 만한 매력적인 남자라는 대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무 남자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소리가 아니야. 그리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여자는 안 돼요.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 게임 같은 거 보면 파티 구할 때 어떤 파티는 힐러를 구하는 파티가 있고 어떤 파티는 전사를 구하는 파티가 있어. 원하는 게 다 다르다고. 내가 아무리 개쩌는 전사라도 힐러 구하는 팟에는 못 들어가요. 절대 안 돼. 여자도 똑같아. 내가 진짜 아무리 노력하고 매력을 가지기 위해 비틀어도 안 될 여자는 안 돼요. 그것부터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 인연이 아님을 좀 받아들일 줄 아는 소갈머리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1차적인 설명이고, 여자한테 올인하는 게 좋지 않다라는 걸 설명하려면 2차적인 접근입니다. 우리가 24시간을 살죠. 이 올인이라는 개념을 충족하려면 여자 욕심에 다 들 걸 감안하면 여자한테 시간을 부어야 한다는 뜻이야. 남자가 어느 정도 강해지기 위해서는 하루 한두 시간 운동, 공부하는 시간, 일하는 시간, 일정 패턴이 있어야 돼. 반드시. 남는 부분을 여자한테 투자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 사이클을 깨고 여자가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운동을 내팽겨치면 몸매가 박살나겠죠. 내가 공부를 내치면 미래가 불투명해지겠지. 내가 일을 내팽겨치면 돈이 박살나겠죠. 여자는 나를 만나기 전에 박살나기 전에 내 모습을 보고 바란 거야. 근데 여자 중에 이런 남자의 매력을 유지하면서 나한테 올인하길 바라는 어리숙한 여자들이 있거든요. 아마 30대 가까운 남자인데 20대 초반 여자 만나본 분들이라면 내 말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갈 거야. 이때 중심을 잘 잡아야 돼. 현실에 나라는 남자가 없으면 그 어떤 여자도 내 옆에 있지 않습니다. 결국 다 떠나요. 말은 나한테 집중해주는 사람 좋다고 하는 거지. 그 나를 떠나지 않는 남자, 가로치고 새끈빠끈한 남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무게를 모르는 여자가들이 많아. 그러니까 여자 말대로 이걸 다 따를 필요가 없다는 거야. 현실에 나라는 남자가 없으면 그 어떤 여자도 내 옆에 있지 않습니다. 희생해놓고 여자 개새끼 이렇게밖에 하는 거 말고 엔딩이 없는 거야. 하루 종일 방구석에 처앉아서 여자만 욕하고 있으면 나만 손해지. 진짜 개념 있는 여자는요, 이 원리를 너무 잘 알아요. 현명한 여자들은 등신이 아니야. 내가 애정과 관심을 바래도 남자는 남자 나름 자기 일상을 유지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 여자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거기에 공존해 나가려는 여자를 만나야지, 그냥 외모 마음에 든다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여자는 자기한테 집중하는 남자가 좋다고 그런 것만 보면서 휘둘리지 마. 새끈빠끈한 남자 바라면서 나한테 올인하는 남자를 바라는 여자가 있다면 고민도 하지 마. 내 여자 아니야 그거. 내가 정말 짬날 때 어느 정도 데이트 시간을 같이 보내고 해줘야 되는 건 맞아요. 이기적으로 굴란 말이 아니라 내 인생을 망가뜨리면서 여자한테 시간 쓰지 말란 소리야. 여자한테 대가리 빠개진 그 도파민 때문에 여자가 나보다 빠가일 거란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자 말이 다 맞겠지 하고 가스라이팅 당하는 남자분들이 있어. 여자도 나랑 똑같이 사지 달려있는 인간이야. 우리 남자도 미래가 불투명하듯이 여자도 똑같이 그렇게 고민하는 존재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항상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도 않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여자가 남자의 삶을 100%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여자의 삶을 100%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그런 건. 다 똑같이 부족한 인간들끼리 만나는 거야. 이건 뭐 남자가 별로니 여자가 별로니 따질 필요도 없는 거야. 그냥 남자고 여자고 다 둘 다 똑같이 이기적인 사람이야. 그 이기적인 태도 안에서 서로 현실적으로 타협점을 잘 찾을 수 있는 여자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한테 올인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능지를 가지고 잘해줘야 돼. 잘해줄 때 안 잘해줄 때를 가려야 한다는 뜻이지, 무조건 잘해주지 마라, 나쁘게 해라, 차갑게 해라, 이런 것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얘기들이 왜 나왔는가, 그 내포된 뜻이 중요한 거야. 정리하면 여자는 잘해주는 남자, 착한 남자를 좋아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여자 중에는 자기한테 매력적인데 착한 남자가 어떻게 해야 나오는지 모르는 여자들이 많아. 그런 여자의 입장을 다 들어주지 말라는 거야. 강한 내가 남자로 느끼는 남자가 잘해주길 원하는 거야, 여자는. 그리고 내가 그런 남자가 그 여자한테 될 수 있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 내가 안 되는 건 뒤져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물러날 줄도 알고. 여자한테 유지성으로 잘해주세요. 무지성으로 퍼주지 말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여자 안 받아준다, 이딴 걸로 혐오하지 말고.
내가 없는데 내가 부족한데 여자한테 퍼주래? 하지 말라니까 그거. 그러니까 여자를 혐오하는 거야. 내가 이만큼 존나 풍족한데 이만큼 조금 떼줘서 여자 꼬시려고 선심 썼어. 하나도 안 꼬아. 그냥 씨발 아유 안 되나 보다 하고 그냥 딴 여자한테 가지. 이래서 인심이 곳간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부터 풍족하게 만들어. 물론 세상에 쓰레기 같은 여자 많아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쓰레기 같은 여자는 피해가면 돼. 왜 그런 여자를 계속 보면서 그런 여자한테 몰입을 합니까? 그 여자 욕하면서 나만 이상한 남자 돼요. 제가 35년 남자로 살면서 여자 만나보려고 정말 별짓도 다 하고 그 과정에서 여자한테 안 좋은 감정도 가져보고 호구도 물려보고 나 자신을 망쳐도 보면서 또 다른 여자분들께 상처도 주면서 좋은 여자를 개같이 병신같이 놓쳐보기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여기까지 와서 느낀 건 진짜 결론적으로 대부분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는요. 자기 눈에 존나 매력있고 강한데 나한테 착한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35년 살면서 내린 지금까지의 결론이야.